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조스탁 유미라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급락한 것이 대형 악재로 작용하며 검은 금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패닉 상태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내며 근 6개월 만에 2,000선을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4% 이상 빠지면서 투매 현상이 좀 빚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 빠지면서 198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3%가량 동반 하락하면서 610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좀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 자, 어지럽고 심란한 상황입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고 또 혼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구해조스탁이 구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잘 참고해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의 한 주 마무리를 책임지는 두 분이시죠. 오늘도 냉철한 시장 분석과 최선의 전략들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조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 발생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 보다는요, 앞으로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앞으로 투자 성향은 또 어떻게 가져가실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 인터넷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조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조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내일 다음 주장 이제 챙겨보기 위해서는 오늘장 흐름 좀 체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은 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길성 전문가님께 코스피 시장 분석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금요일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좀 악재 요인이 많긴 했어요. 이 흐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특히나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이전에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 개파락이 출발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사망자 발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다져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지난밤에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올라갔었던 이 미국 주요 증시가요. 결국엔 이 소비 둔화 우려감 때문에 빠르게 낙폭을 키워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이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다시 한번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업종들은 뭐 당연히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펀더멘털 쪽을 보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심리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 심리 장세라는 건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 면역력을 가졌을 때, 즉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치료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언제 개발이 돼서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시장 낙폭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리스크 관리가 현금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고요. 뭐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마스크 구하기도 힘드실 텐데,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잠깐 접어두시고, 자,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주목도도 조금은 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걱정되실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은요 우선 기업의 이 시장의 펀더멘털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과거에는 최저점 이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에는 0.78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는 한 2050포인트 부근까지는 조금은 가격대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낙폭에 대한 조정폭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낙폭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굳이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 뒤늦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자, 기존에 있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익 모멘텀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기업들 잘만 선별하는 이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2020년도 상반기 잘 회복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봉 차트 코스피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개파락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에 국내 이슈가 조금은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은 오히려 이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다른 국가들 대비 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을 출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실 어제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제가 좀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은 상승 출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이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뭐 어렵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자,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자, 일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대 최대 당일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주요 지표들이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뭐 RSI 지표 같은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지는 사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펀더멘털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드실 분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조차도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급격한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자, 기존 종목들 중에서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충분히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흐름 짚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은 심리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대신에 뭐 실적 좋은 기업들,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 좀 체크해 보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4% 이상 빠지면서 좀 걱정 많긴 했습니다만 이대훈 전문가의
분석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네. 안 볼랜다라고 표현을 나는 하고 안 싶습니다. 볼란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전일에 이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차라리 안 보겠다, 너무 안 보는 게 많이 편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대결하는 중이다. 이 코로나19와 뭐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오늘 등장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까지 이러한 친구들과 코로나19가 지금은 대결하는 시장이다. 그러한 대결 속에서 등락은 나타날 수 있으나 중기 추세는 유효하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수급적으로 한번 보고 오늘장 코스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인한 하락은 한번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또 무섭게 반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주말과 좀 마음의 편 되시고 다음 주부터 나타나게 될 반등 장세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면서 코스닥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훈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도 분석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차트만 너무 들여다보면서 계속 속 끓이고 계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금 잠시 내려놨다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이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장 흐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들 만나봐야겠죠? 바로 만나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구조 요청 저희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가 또 어떤 성공 사례 남겨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연 남겨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양일수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양일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라고는 적금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녹록지 않아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하려니 영 힘들더군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문의드렸습니다. 이왕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을 것 같은데 살만한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저에게 남겨주셨었죠. 자, 적금맨에서 주식맨으로 바꿔 가시고 싶으셨던 우리 시청자님, 저희들이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이대훈 전문가가 2월 10일 코인테크 종목 구해주셨었네요. 매수가 27,300원,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었는데요. 목표가를 넘어서 최고가 32,5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0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지금부터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5% 정도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인테크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자, 이대영 전문가님, 네. 자,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코인테크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네. 조금 시장 참여자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가져왔습니다. 네, 궁금해요. 기존의 1차 목표가를 도달 이후 다시금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동조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시금 투자 포인트나 이런 거 다시 투자 전략까지 잡아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코인테크 경우 2차 전지 전공정의 풀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삼성, SDI와 LG 화학의 주요 점유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수혜가 가능하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당장 이제 올해 삼성, SDI와 LG 화학의 중대형 배터리 투자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실적 수혜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오늘 21선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금 투자 전략 잡아드리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 바로 기술적인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지수 개파락 출발하면서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21선을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선이라 표현을 하며 그러한 부분에서 이탈 흐름이 나타나면서 개인 매도세가 일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일부 개인들만 이제 매도에 동참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또 외인과 기관계는 또 바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사가 받게 될 실적 수혜는 이러한 부분 단기적 눌림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금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자, 21선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상승 추세에 대한 시초가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이 되겠죠. 27,500원 구간이 해당 종목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서 해당 구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그 이상 제가 2차적으로 선정해드린 그 목표가 이상 잡고 대응하신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 수혜 모두 받으실 수 있고 뭐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까지 높이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테크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는데요. 사실 뭐 오늘은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불안감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짚어봐 드립니다. 자, 앞으로 2차 정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손절가는 27,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성공 사례 살펴봤는데요. 이 사연들 보면서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사연 내고 또 성공 사례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 시간 정말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저도 실감이 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에게 사연 남기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합니다.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 아직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있는데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따로 구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만회할 만한 신규 종목의 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시는지 이런 성향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길게 내 사연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인터넷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글 남기실 수 있는데요. 어떤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주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외에 또 남겨주셔도 저희가 이 방송 시간 안에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올려주신 사연들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이 있을지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시판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게시판에 황선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종목들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락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사연 정말 잘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청자님의 마음이 정말 다 느껴지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으로 매수해보면 좋을지. 자,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청자님께 남겨준 사연을 보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실적주 위주로 단단한 종목으로 좀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건기식, 즉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이 건기식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건기식 섹터 관련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건기식 시장은 해마다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의 변화죠. 보통은 노년층에만 집중되었던 제품과 그런 매출 구조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건기식 섹터
관련 업종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기식 ODM 1위 업체로서 국내 약 20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국내 최다 원료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건기식 관련 업종들은 4분기가 조금 비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1, 2, 3분기에 팔지 못한 제품들을 4분기에 재고 자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문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나 건기식 시장에서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말을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2020년 발생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제 매출 발생입니다. 동사는 기존에도 이제 국내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번 해외 매출이 앞으로 2020년부터 반영됨에 따라 동사는 폭발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또 기술적으로 잡으면서 투자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렉스의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3% 정도 하락하면서 견고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내본 적 없는 종목입니다. 기술적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며 고점을 내려가면서 결과론적으로 변곡점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한 변곡점 흐름 속에 이제 건기식에 대한 관련과 실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수급을 동반한 상승 돌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승 돌파 흐름 속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변곡점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이 너무나 좋은 기회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앞으로 실적 발생이 기대됨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좋은 매수 포인트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투자 전략까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손절가 19,000원에 목표가 27,000원 대응하신다면은 해당 고점을 뛰어넘는 충분한 상승 파동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대용 전문가 노바렉스라는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건기식 ODM 1위 업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에서 2만 원 선 정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게시판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성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직장일이 규칙적이지 않아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 매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2차 전지 한 종목을 사려고 합니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도 한번 요약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심 있는 업종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좀 틈틈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또 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김길성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좀 지금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2차 전지가 최근에 상당히 2월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 최근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관심 있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 그 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캠텍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 포스코 케미칼 자, 사명 변경을 하면서 자, 이런 이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재,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국내 유일하게 동시에 생산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이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던 부분은 최근에 이 주가의 조정은요,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정.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리스크 부각, 즉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 최근에 좀 많이 눌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나왔을지라도 전체적인 중계 추세
중기 추세 자체는 이제야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 업황의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제로 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탑재량이 자 1월 달에 자 유럽이 역시나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전년 동기 YOY 대비해서 이 100% 이상의 이 탑재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승은 유럽이 견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도 괜찮고요. 대신에 중국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은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조금은 덜한 거는 같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는요.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아니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예정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생산 능력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이 음극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이 LG화학과 이 3년간의 이 1.8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이 양극재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자, 글로벌 탑티어 회사가 이 LG화학입니다. 이 글로벌 탑티어 회사로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는요. 앞으로 이 외에도 고객사를 확보함에 있어서 주요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앞으로 외형 확대도 신규 증설 또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네 번째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인공흑연 위주로 생산을 했던 이 기업 같은 경우, 천연흑연입니다. 천연흑연 음극재 위주의 생산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 공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포항에 토지 매입을 했다라는 공시인데요. 그 매입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인공흑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공흑연이 뭐가 좋길래 천연흑연 시장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자, 에너지 밀도는 사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출력과 수명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천연흑연 음극재 대비해서 가격은 2배 정도 비쌀지라도 이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이 테슬라 전기차를 대표할 수 있는 테슬라 기업은요. 이 천연흑연 음극재보다는 인조흑연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동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더 수익성이 좋겠죠.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만큼 더 수익성도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잘 잡아 보신다면 이 기업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소재 업체들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재 업체 대비해서 조금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소재 업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소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공장을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수주입니다. 결국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미래에 안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조금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오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는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음극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연흑연 음극재에서 인조흑연 음극재까지도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기존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할 수 있는 부분들, 즉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자,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자리를 봐드리면은요. 죄송합니다.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 이렇게 21선,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 이탈을 되면서 전체적인 이 시장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에 보시면은요, 61선 그리고 121선 대부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2020년도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흑연에 대한 인조 흑연에 대한 천연 흑연에 대한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 부각을 받으면서 이전에 급등을 했었지만 자, ESS 관련해서 업황이 부진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추세 돌아가지고 있고요. 지금의 1차 파동은요. 이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단기적인 1차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앞으로 2차 파동이 나와줬을 때 그때가 실질적인 추세 상승 더 강한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로는 지금은 시장 변동성 자체 그리고 아까 직장을 다니셨을 때 조금 자주 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목표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65,000원 정도 보통 21선을 이탈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이렇게 벌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선 21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65,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가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 주요 이평선 이탈하는 가격대인 52,000원 잡아드리면서 자, 앞으로 만약에 바쁘시지 않더라도 지금 오히려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이 개별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스코 케미칼 짚어주셨는데요. 2차전지 소재 생산 능력도 향상되는 데 더불어서 2분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 예측까지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 이 종목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빠르게 다음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철민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하락을 겪고 나니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도 쉽게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작지만 마음 편하게 수익 내볼까 하는데 관련한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요약해 볼게요. 네, 역시 오늘 비슷한 내용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대용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좀 이런 시장의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마음 졸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 기반을 잡아가는 친구들은 현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시장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친구도 앞으로의 비즈니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기업이니까 제가 좋은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는 쉽게 설명드려서 풍력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풍력과 태양열은 앞으로도 유망한 테마로 지속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테마입니다. 그러한 테마인데 특히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장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9년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이제 풍력 설치량이 약 11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앞으로 약 4년 동안 초호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사는 G2향 매출 비중 1위인 베어링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시장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고요. 최근 지멘스향 제품 테스트에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 수혜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풍력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공급 기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이제 베트남 공장 증설이 완성되고 2020년 말부터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계획됨에 따라 앞으로 성장하는 이 시장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서 투자 전략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기술적으로는 마찬가지 흐름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없이 현재 횡보 일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오늘 포함해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 해당 수급도 거래량도 터지지 않은 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러한 약세 흐름 속에서도 큰 외인 매도세나 이런 부분 없이 지속적으로 기관과 이제 외인의 쌍끌이 매도세, 즉 투신과 상업펀드 계열로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 좀 투자 전략도 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먼저 손절가를 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최저가, 전 저점이 6,730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보다 일부 아래인 6,500원으로 형성을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낸 적 없이 상장 이래로 1,550원을 최고점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10,000원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리면서 해당 부분은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이 태양열 그리고 또 풍력 모든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조금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 제가 권장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안정적인 종목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S 베어링으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잘 참고해보시고 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게시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성태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계좌는 파랗게 물들어가네요. 다행히 몇 종목은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긴 해서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또한 드는데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 지금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 있을까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도 한번 화면으로 요약해 볼게요. 자, 이미 파랗게 좀 물이 들어서 손절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엔 좀 빨간불 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김길성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네. 좀 구해주세요.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저도 우선 구해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코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코로 코로나는 아닌데 네. 이게 코미크거든요. 코미코인데 이게 하필이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코자로 많이 좀 걱정하실 분들께 오히려 코가 2개나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꾸로 해도 코미코고 앞으로 해도 코미코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반도체 이제 코팅이나 이 세정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세정이나 코팅을 하는 기업인데요. 결국에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목을 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 기업들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고객사로 정말로 탄탄한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주목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이 업황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경기 부진에 대한 이 둔화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업황 또한 부진하게 앞으로 흐름이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은요, 디램 익스체인지들 가셔가지고 보시더라도요, 최근에 이 가격들,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디램 가격들이나 이런 가격들이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들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간략하게 2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죠. 최근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애플 TV나 아니면 이 디즈니 플러스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등 자, 이런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한 이 PC 디램
PC형 DRAM 또한 이 최근에 이 윈도우 7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 PC 교체 수요로부터 이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한 이 5G 쪽에 대한 업황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결국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 참가자들, 이 반도체 디램, 이 디램이 필요하고 있는 필요 업체들은 오히려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했었을 때 이 디램을 구하지 못할까 이런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재고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있게 되면 특히나 이 대표로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나 대한민국 이런 반도체 쪽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 조금 앞으로 많이 증가할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이런 공급 차질로 인한 부분들 미리 걱정하는 이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재고 축적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주문 증가 즉 서버용 디램에 대한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슈로 인했던 이 재고 축적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가격 상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반도체 업황은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도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봤었을 때는요. 자, 시장의 평균보다 조금은 더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뭐 반도체 또한 결국에는 국내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저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은 하나쯤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비싼 기업이냐 아니면 싼 기업이냐 결국 이 동종 업계 내에서 이 주가 수준이 순이익 대비해서 몇 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즉 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개월 선행 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뭐 이런 TCK나 원익QNC 같은 거 대비해서도 TCK 같은 경우에는 한 14배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퍼가 8배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업황이 살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퍼가 8배 수준이라는 거는 여전히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에서 발행을 했었던 뭐 CB, 뭐 전환사채나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까지를 반영을 하더라도 여전히 퍼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0배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했던 물량까지도 감안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주가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놓치지는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차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투매가 나오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요. 2%대 조정 마감을 했다라는 건 이 기업에 대한 매수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거는요. 이 코로나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2%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강한 매수세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물론 지금 현재 31,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2019년도 이후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서서히 이제는 자리를 한번 잡아갈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박스권에 대한 이 상승 돌파, 상향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표가는 분명히 조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관점을 매매를 했었을 땐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이 박스권 상단이 31,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 조금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하시고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자 보통 추세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땐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 즉 과거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 돌파가 나와줬을 땐 이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추세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거래량 측면에서 보시더라도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길게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조금은 짧게 보셨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가지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급 보시더라도 뭐 최근에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 투신을 위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26,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자, 목표가는 박스권 산단인 31,000원. 자, 이렇게 잡으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매매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 좀 짚어봐 주셨는데요. 앞으로 해도 코미코, 뒤로 해도 코미코, 반도체 관련주 코미코로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박스권 돌파 흐름 나와줄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인 목표가 31,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영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애청자입니다. 최근 집에서 조금씩 단타하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내었다가 팔고 나니 더 오르길래 다시 들어갔더니 벌었던 거 바로 토해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종목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런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약간 모호하긴 한데 약간 엔터주 쪽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출시하면서 올랐다가 빠졌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또 이런 관련 엔터 종목 있을지 챙겨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엔터주 중에 또 이렇게 집에서 단타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물론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만 그 관련주보다는 좀 네. 엔터주 쪽에 좀 웹소설이나 그다음에 웹툰 쪽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 웹툰 시장이 최근 1년 사이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 1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단기적 매매를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승 파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이슈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확인하시고 단기적 매매를 접근하신다면은 단순히 이슈 소멸로 인한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단기적 접근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실적 또한 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63% 정도. 물론 소형주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웹툰 성장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종목의 좀 기술적인 포인트가 좀 많이 가미돼 있다 보니까 바로 기술적인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이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키다리 스튜디오의 기술적인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인 포인트 보셨을 때 한 차례 강한 상승 파동이 나타났죠. 이러한 상승 파동 속에서 조정 시에는 또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조정 시, 추가적인 조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은 현재 이때가 2월 18일이죠. 2월 18일에 강한 수급을 동반하여 윗꼬리 흐름을 만들었는데 어느새 거래량 없이 다시금 윗꼬리 부분까지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해당 구간에서 유입된 수급들은 단순히 최고가 4,990원에 차익 실현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급 주체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다. 바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며, 지금 오히려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눌림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까지 가미하고 있는 이 친구를 조금 화끈한 성격이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투자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3,800원 손절가로 목표가는 4,800원 대응하신다면 단기간 화끈한 수익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 짚어봐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엔터주로 봐도 되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가능한 많은 분들 구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아직 오늘 또 공개되지 못한 사연은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모두 꼭 좋은 도움 됐길 바라면서요. 모두 다 좋은 수익 내시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방송 오늘도 잘 참고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꼭 좋은 수익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 함께했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다음 주 이 시간 또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